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버는 것에 또 성장하는 것에 또 세상을 풍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람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걸 학문적으로는 인문학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의 CEO들, 또 세계적인 운동선수들, 또 성공한 예술가, 또 기업가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사람을 굉장히 본질적으로 잘 알았고 꿰뚫고 있었다라는 공통점이 있죠. 그래서 시대를 정복한 지도자들이나 리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정말 난세의 간웅이라고 불리는 이 조조도 이 용인술이 뛰어났죠. 그리고 뭐 다양한 리더십들이 존재하지만은 결국은 어떻게 사람을 내가 원하는 상황으로 연출하고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람들을 다루었는지를 다루는 것을 우리는 리더십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인문학과 리더십, 즉 사람과 사람을 경영하고 또 사람의 어떤 이 본질적인 습성과 특성을 꿰뚫어 보는 힘,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런 것들이죠. 각자 우리 여기 들어오신 많은 분들이 다양한 어떤 강점들을 가지고 계실 터인데 그 강점들은 결국은 한 가지 길로 귀결된다는 거죠. 결국은 내가 어떻게 살아냈느냐,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리고 그 어떤 삶의 여정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라면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주제를 다시 한번 우리가 계속 사람과 시스템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공부해 나가고 있는 것인데 결국 그것을 내가 어떻게 의미로 두고 내 삶에 적용해 나갈 것인가는 여러분들의 이 가치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가치관, 내가 사람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사업을 하는 우리가 창업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먼저 1차원적으로는 고객이 있겠죠. 내 고객이 있어야 사업이 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고객은 내부 고객이 있고 외부 고객이 있는 거죠. 내부 고객은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고, 외부 고객은 실질적으로 내가 함께 일하는 사람과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가치의 존재이죠. 그래서 고객이 존재하지 않으면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거고,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산업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산업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은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근본적인 어떤 이유가 불명확한 것이죠. 그리고 그 산업은 또 하나의 트렌드를 형성하는 거고, 그 트렌드는 그 시대를 반영하는 것이죠. 결국 이런 것들이 우리가 결국 사람과 역사, 사람이 시간을 살아냄으로 인해서 수많은 어떤 사건들이 발생되게 되고 그 사건들로 인해서 우리들이 그것을 어떻게 그 시간의 중요성, 시간의 어떤 변곡점 이런 것들을 정의하는 것에 따라서 그것이 결국은 큰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을 우리는 역사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금 이해하려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서울의 모 지사장님은 이제 지금 시스템 얘기를 하고 있는데 5년째 이제 이 사업을 하고 계신데 시스템을 지금도 알아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뭐 그게 맞는 것일 수도 있죠. 우리가 들어서 아는 것은 그냥 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뇌가 들어봤다는 어떤 익숙함에 대한 동조죠. 뭐라고요? 익숙함에 대한 동조를 우리는 안다라고 착각한다. 제가 얘기해놓고도 굉장히 좀 표현이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익숙함에 대한 동조. 아, 나 저거 안다. 저거 들어봤어. 그런데 나는 안다라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왜? 말 그대로 익숙함에 동조를 한 거지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51차부터 여러분들에게 제가 주문드리고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알면 하자라는 겁니다.
알면 한다. 이게 하나의 프로세스가 돼야 돼요. 이걸 우리가 이제 사고방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경제적 자유를 진짜 누리고 싶은 사람들이 50일까지 저는 왔다라고 생각해요. 이제부터 저는 간접합법보다는 직설합법을 쓰겠습니다. 그게 원래 제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해주시겠어요? 이거 솔직히 제 스타일 안 맞아요. 근데 우리 이지혜 부사님이 워낙 강하셔가지고 저까지 그렇게 해버리면 이 회사는 거의 뭐 파시즘이다. 거의 뭐 이건 전체주의 공산당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제가 말이 굉장히 원래 빠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끔 뭐 저도 녹음해 놓은 걸 듣게 되면 이 내가 맞나라는 생각이 할 정도로 말을 굉장히 천천하고 어눌하게 하려고 하는데 지금도 그래요. 제가 말하는 것보다 머리가 돌아가는 속도가 지금 더 빠른 상태거든요. 그럴 땐 더듬는 게 나와요. 말보다 지금 이 생각하는 게 더 빠르니까 뭘부터 먼저 말해야 될 정리가 안 되니까 말이 충돌되면서 이 말 더듬는 현상이 나와요. 발음도 꼬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하자. 아침에 가장 먼저 내 주변 정리부터 하자. 내 주변 정리가 되어지면 하루를 승리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돌아와서도 아주 힘든 하루를 보내고 왔는데 마치 누군가가 나를 보살펴주고 사랑해주고 누군가 메이드가 우리 집을 깨끗하게 정리해준 것 같은 편안함을 느낄 수 있고 그렇게 편안한 상태에서 내가 깊은 수면의 질을 경험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일하는 시간, 쉬는 시간, 그리고 또 잠자는 시간 이런 것들에 대한 질이 늘어난다는 거죠. 퀄리티가 늘어난다는 거죠. 양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양만큼이나 중요한 게 정말 그 양에 버금가는 질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이제 퀄리티, 품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실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전략적 사고를 해야 돼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생존하는데 전략은 필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보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분석적 사고를 말씀드렸고 이것은 경험과 훈련이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훈련하는 질을 높여야 이 분석적 사고력이 증가할 수 있다는 또 하나의 공식을 우리가 찾을 수 있죠. 여러분들이 낮은 경험과 수준 낮은 훈련을 계속 반복할수록 여러분들의 사고는 그 수준에 머무릅니다. 그렇지만 더 고차원적인 경험과 훈련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이제 우리가 훈련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분석적 사고를 조금 더 확장해 나갈 수가 있고 두 번째는 통계적 사고. 이거를 이제 오늘 다룰 건데 기록과 정리를 지속적으로 우리가 반복해 나가고 그것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나갈 때 이것들을 조금 더 여러분들의 삶과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지는데요. 이게 바로 통계적 사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분석적 사고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핵심을 짚고 넘어가면 우리가 좋고 나쁨의 차원의 문제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이 또 무엇이 더 효과적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바로 분석적 사고입니다. 오늘 어떤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좋고 나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팀을 이뤄서 일을 하잖아요. 그럼 팀을 이뤄서 일을 한다는 것은 집단 지성을 발휘할 수 있죠. 집단 지성이라는 것은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모여 있는 사람들의 다양한 좋은 사고들이 또 아이디어들이 창발되어져서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오늘 하는 결정에 적용했을 때 어떤 결과가 효과적일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이고 두 번째는 왜 그렇게 되었나 어떻게보다도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본질적으로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석적 사고는 보통은 피드백을 할 때 많이 사용되어지는 사고방식이에요. 우리가 얻은 결과에 대해서 잘 되었다면 왜 이렇게 잘 되었을까? 안 되었다면 왜 안 되었을까? 이런 것들을 질문해 나가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건 실천, 행동, 변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반성적 사고가 수반돼야 되는 것이 분석적 사고.
내가 뭘 잘하고 있지? 그리고 내가 지금 안 되고 약한 것은 무엇이지? 그럼 이것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내 팀원은 누가 있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해 나가는 것이 바로 분석적 사고고 이것이 경영이다. 저도 부족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훈련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이것을 하는 이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이 한 가장 유명한 문장일 것입니다. 미친 짓이란 매번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 좀 잘해보고 싶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2022년보다 잘하고 싶잖아요. 자, 그러려고 하면 뭔가를 바꿔야 돼요. 우린 이걸 패턴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패턴. 패턴은 사람이나 어떤 대상이 규칙적으로 하는 과정 혹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어떤 과정을 하면 규칙적으로 했던 결과가 나오는 거죠. 붕어빵 틀에다가 팥을 넣고 이 우유 반죽과 밀가루 반죽을 넣으면 뭐가 되죠? 붕어빵이 됩니다. 그럼 붕어빵 나 더 이상 안 만들고 싶은데 왜 자꾸 나는 붕어빵이 나오지? 라고 하는 사람이 똑같이 팥 넣고 반죽 넣고 금형틀에서 구우면 어떻게 되죠? 계속 붕어빵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걸 반복하더라. 이걸 반복하더라. 나 2023년에 정말 부자 될 거예요. 나 23년에 정말 잘할 거예요. 나 23년에 성공할 겁니다. 23년에 연봉 5억 달성할 거예요. 근데 뭐가 바뀌었죠? 뭐가 바뀌었는지를 우리가 점검 안 해봤기 때문에 무엇을 바꿔야 할지도 모르는 거고 그 결과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서 반성 안 해봤기 때문에 또 관성적으로 23년을 익숙하게 살아냅니다. 익숙함을 동조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착각했죠? 착각한다라고 했죠. 우리가 이것을 반복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통계적 사고에 대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이 통계적 사고라는 것은 어떤 문제나 현상에 대해서 축적되어져 있는 어떤 기록물을 분석하고 또 수치로 분류해보고 그래서 이를 통해 더 좋은 의사결정과 전략을 수립하는 사고방식이다. 이렇게 사전이 정의하고 있어요. 일 잘하는 사람들은 이 통계적 사고가 익숙한 패턴이더라. 즉 통계적 사고로 일하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결정과 좋은 전략을 얻어야 되는 거고 통계라는 것이 바로 이런 기술이라는 거죠. 이 기술을 우리가 잘 활용한다면 우리는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데이터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통계는 왜 중요할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에 대한 투두 리스트와 프로젝트를 어떻게 내가 일을 했다라는 것으로 결과로 피드백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통계가 중요한 거예요. 엄태호가 오늘 10통의 전화를 합니다. 10통의 전화를 하니까 다 10통이 환영하는 전화는 아닐 수 있겠죠. 왜냐하면 내가 목표가 있기 때문이죠. 나의 목표는 오늘 내가 관리하는 경영하는 매장에 이 고객을 초대해서 쇼케이스를 하는 것이 나의 목표예요. 자, 그래서 전화를 하려고 하니까 평상시에 안부 전화와는 조금 스타일이 다른 거죠. 안부 전화를 할 때는 어떻게 지내니? 뭐 저기 이 자녀들은 뭐 또 부모님은 또 건강은 뭐 이렇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이 초대해서 바른 자세 시험까지 해야 돼. 그러니까 전화를 하는 어떤 흐름이나 순서나 단어들이 약간의 경직돼 있고 부자연스럽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만드느냐가 제가 해야 되는 훈련인 거죠. 그리고 그들 중에서 2명이 실제 여기에 왔어요. 이번 주에. 오늘 10통을 해서 2명이 왔고 내일 10통이 오면 또 2명이 이번 주에 오는 거예요. 오늘 당장에 올 수도 있고 이번 주에 올 수도 있고 다음 주에 올 수도 있겠죠. 이런 과정들을 설계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할 일이죠. 그렇게 해서 왔을 때 이제 내가 어떻게 하냐. 오늘은 영상을 먼저 보여줬는데 클로징이 잘 되었어. 그래서 내일 또 영상을 보여줬는데 또 클로징이 잘 됐어.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온 사람한테 영상을 또 보여줬는데 이 사람은 집중을 못하네. 영상을 보여줬지만 클로징이 안 됐어요. 4번째 사람은 영상을 보여줬는데 클로징이 또 안 됐어요. 왜 안 됐나 봤더니 이 사람이 그러면 안 됐는 이유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죠. 자, 4건 중에서 2건이 됐는데 2건은 영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했다. 근데 확률은 50%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해야 되는 그 어떤 초대와 바른 자세 시연과 그 설명하는 과정의 어떤 프로세스에 영상을 넣는 게 좋을까요? 안 넣는 게 좋을까요? 엄태호의 기준에서는 넣는 게 좋죠. 왜? 50%의 확률이잖아요. 적지 않은 확률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상을 넣는 거예요. 이렇게 사고하는 방식들이 시연이에요. 자, 바른 자세 시연을 할 때는 또 어떻습니까? 이 제품을 오픈하기 전에 이 제품에 대한 미리 어떤 특징이나 중요한 것들, 그리고 이미 고객이 이것을 구입했다라고 저는 정의하거든요. 그걸 벌써 믿는 거예요. 이 사람은 벌써 이걸 산 거야라고 생각하고 설명하는 것과 샀으면 안 사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렇게 받아들이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과 설명하는 힘은 어디가 클까요? 이미 고객은 이걸 샀다라고 생각하고 이걸 어떻게 입는 방법까지 저는 설명하거든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남자분들은 제가 설명하는 것을 또 한번 보여드릴 일이 있을 것인데, 자, 그렇게 되니까 4명 중에 결과는 결론적으로 3명이 클로징을 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착용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이미 고객이라고 생각하고 설명할 때 내가 고민하고 안 입을 거야, 이 사람 안 입을 거야, 억지로 설명하는 거 할 때보다 확률이 높다면 전자를 택해야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승률이 높은지를 그 방식을 기록해 놓는 거, 그것이 통계적인 사업과 사고의 첫 단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바로 행동은 오늘 내가 무엇을 정확히 했는지를 기록하고 그 결과에 과정에 따른 결과를 거기에다 분명히 코멘트를 적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흐름과 패턴과 이유를, 원인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피드백을 하고 혼자서 하는 것을 내적 요인 분석이라고 했죠. 근데 이것을 내가 나보다 더 경험이 많은 어떤 멘토와 함께 사업을 한다면, 이 피드백을 한다면 이것은 외적 요인 분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같이 해나갈 때 여러분들의 사업의 기량과 퍼포먼스, 이 결과값은 훨씬 더 좋아진다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이제 저 시간은 이걸 마치고요.